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3국 하이라이트 보내드립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무려 4명의 선수를 쓰러뜨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네. 사실 더블헤더였기 때문에 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하루였는데 네. 이 셰어라우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와중에서도 이 초반전을 굉장히 좀 잘 넘겼기 때문에 이 셰어라우 선수가 농심배 첫 출전이라서 오늘 네. 초반이 굉장히 좀 발이 무겁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노려서 잘 풀어간 것이 1차적으로 좀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최종국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농심 신라면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인 5억 원, 연승 상금은 3연승부터 1승당 1,000만 원의 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제한시간 각자 1시간에 추울기 1분 1회, 덤은 6집반이고요. 3차전은 온라인 대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 5인 연승 대항전 방식입니다. 자, 대회 진행 상황인데요. 1국에서 원성진 구단이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양딩신 선수가 계속 연승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흐름이면 거의 이 흐름은 뒤엎기 힘든데 네. 지금 일단 이야마 유타 구단이 양딩신 구단을 잡아줘서 그 기세를 좀 꺾었고 네. 그 이후에 난 박정환 구단이 지금 본선 10국부터 시작을 해서 13국까지 4연승에 지금 연승을 몰고 와서 결국에는 최종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4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도 괜찮았고 특히나 이 셰어라우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오히려 셰어라우가 좀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졌었거든요. 네, 확실히 조금 이제 첫 출전이라 그런지 네. 그 어깨의 부담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젊은 선수는 이제 기세를 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 부담이 있어서 그 박정환 구단의 안정감 초반을 견디지 못했고 네.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셰어라우 구단이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할 때쯤 후반 때부터는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 역시 막판에 그 집중력이 좋았던 박정환 구단의 미세한 승리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대국이 진행됐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3국. 대국 개시 선언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때 박정환 구단의 피로감이 정말 상당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예. 이미 오전에 한 판을 치르고 또 속기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한 팀이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네. 한 3시간 반 정도의 그 대국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4일째잖아요. 연일 지금 대국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됐을 텐데요. 참 대단하고요. 네, 제한 시간인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입니다. 1시간에 1분 1회. 그 사실 프로가 되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연구생들도 하루에 주말에 2판을 둡니다. 그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 5시에 40반에 끝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요. 그러면 1시간에 40초 3회 바둑을 두는데요. 2판을 두고 나면 연구생들이 초죽음이 됩니다. 1시간에 40초 3회인데요. 1시간에 1분 1회는 시간이 30분 이상 더 걸리죠. 그리고 이건 국가대항전에 네, 선수들의 네. 그 면면이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피로감은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냥 박정환 구단의 정신력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거의 체력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참 그 와중에도 내용이 훌륭했다라는 것이 네. 박정환 구단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번 농심배인 것 같고. 자, 초반부터 붙여서 네. 우하 쪽으로 바로 갔었는데요. 사실 위쪽에 먼저 걸쳐갈 수도 있었는데 이 붙임수가 이제 이게 다른 인공지능은 다른 평가를 또 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골락시는 여기를 붙이는 수를 최고의 추천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박정환 구단의 공부량이 대단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고요. 뭐 그렇게 위쪽에 걸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여기를 붙이는 수를 최선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약간씩 AI도 좀 이렇게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왜 변할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 7월 달에 이거를 좀 연구를 한 거랑 8월 달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AI가 기풍이 바뀌었을 리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분명히 한 달 전쯤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에서의 판단이 예, 달라지는 건가요? 거기서 약간 변화가 있어요. 그게 어, 저는 신기해서 뭐 어디다 물어볼 수도 네. 없고. 박정환 구단이 높게 걸친 수도 낮게 가는 것과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 요즘 많기 때문에 네. 저것에 대한 그 평가는 다 다를 것 같아요. 낮게 가는 AI가 조금 더 이제 있을 수도 있겠고 높다는 높은 쪽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박종환 구단은 오늘 이 우아기 쪽에 아래쪽에 배석을 좀 최대한 고려해서 위쪽은 조금 안정적으로 높게 둔 것 같고 시어라 구단의 지금의 이제 압박이 네. 지금의 이 배석에서는 가장 백한테 강력함이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 좀 의외라고 봤어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한데 그래도 시어라로 하면 3-3을 들어가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3-3 안 들어가고 여기는 정말 의외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바로 응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아마 여기를 빠르게 뒀을 것 같은데 네. 상대의 3-3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둔다? 이거는 뭐 여기를 둬서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아마 선택이 조금 빨랐을 겁니다. 이 셰오라오 구단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속기이고 그 모양을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쉽게 쉽게 잘 둬요, 바둑을. 근데 오늘 바둑은 바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쉬워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서로 폭넓게 모양을 피는 바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가기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셰어라우 구단이 운영하기에는 좀 본인의 이제 입맛에 안 맞는 그런 포석이 지금 딱 펼쳐졌어요. 박정환 구단이 노련한 거죠. 포석의 운영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기를 붙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는데 결국 최선은 여기를 쌍립의 형태로 둬서 활용을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AI는 판단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활용은 됐지만 이 정도는 최선의 수보다는 미흡하다라고 조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찝었는데 전혀 예상 못했죠. 뭐 당연히 이어줄 줄 알았고 바로 그냥 하변 쪽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아래쪽에 100의 2점을 크게 공격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어느 정도 활용이 끝난 그 돌로 생각해서 굉장히 가볍게 본 거죠. 그리고 귀를 최대한 크게 지킨 다음에 변까지 지금 키워가는 이런 네. 작전을 딱 들고 나왔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확고한 지금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AI 승률 그 이기락률 예측으로 보면 한 2% 정도는 최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금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의 흑의 선택은 근데 흑의 선택이 실수가 네. 더 컸어요. 지금 여기가요. 이렇게 뒀는데 AI 최선은 날일자라고 합니다. 나와서 끊게 되면 단수치고 둘 때 날일자를 가서 한 칸 뛰면 이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키우라고 합니다. 아, 어차피 이제 같이 키워가는 것은 실전과 마찬가지인데 뭔가 네. 지금은 그래도 흑이 먼저 이곳을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일자는 최선이라고 봤고 오히려 날일자를 오면 끊어가지 않고 백이 먼저 삭감을 하는 쪽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네요. 그런 거면 이 실전의 이수는 오히려 백이 먼저 뭐 2단 저침을 통해서 모양을 한 발짝 앞서 키워나가기 때문에 좀 뒤따라가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셰어라오 구단이 호구 친 자리가 뭔가 귀에 뒷맛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해서 나중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자리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비교적 이 정도라면 큰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서로 모양을 키우는 거긴 한데 네. 백이 한 발 먼저 나가면서 키우고 있고 흑은 모양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그것이 확정가는 아닌 상태에서 백은 확정가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네. 번 더 키웠어요. 좌변 쪽이 네. 그냥 사실 이 상태로 보면 거의 들어가 살기 어려워서 확정가라고 봐야 돼요. 근데 흑은 뭐 키우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아직 넓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아무래도 흑이 좀 앞으로 좀 두기 어려운 바둑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황은. 날짜가 참 재밌었어요. 저는 봐도 여기서 밀면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두려고 했던 것인지 늘려고 했던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실전에는 네.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거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네. AI가 여기가 조금 한 2% 안 되게 한 1.5%좀 낮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후에 두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과연 어디를 네. 두기 위해서 이 날일자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만 해두고 다시 중앙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근데 뭐 흙에 지금 붙여서 능수는 일관성은 있는 작전이에요. 이곳의 활용을 통해서 산은 여차하면 이제 두터워졌을 때 산은 뒷맛을 남겨두고 모양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이 이 아래쪽에 건너붙이는 것을 노리면서 선수 활용한 것이 일단은 뭐 아주 좋은 타이밍의 교환이었고 이 삭감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한 교환 자체는 삭감을 들어간 다음에는 저 교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교환을 해두고 네. 이렇게 들어오니까 흑의 응수도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은 바로 공격하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 교환 누가 받아줍니까? 여기 오면 당연히 반발하죠. 네. 그래서 이거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정교하고 조심스럽지만 안정적으로 여기서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정환 구단이 바둑을 이겨서인지 뭐 모든 수들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네. 물론 뭐 막대 하락은 있었어도 제가 보기엔 뭐 나쁘지 네. 않습니다. 행마가 네. 이 타개할 때 굉장히 여기서 경쾌했었거든요. 네, 가볍죠. 네. 일단 여기까지는 완연한 박정환 구단의 페이스였고 네. 시어라 구단이 지금 힘 한 번 못 쓰고 그래서 박정환 구단한테 이리저리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셰어하우 구단이 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끊어갔고 지금 전단을 구했죠. 등장면입니다. 뭐 그 교환은 흑이 공격이 안 되면 해야 되는 거지만 느는 자세가 나와서 굉장히 모양이 이뻐졌죠. 네. 예, 뭐 한 집이 낮고 이건 뭐 거의 이 상태로는 그냥 완생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박주환 구단이 이수가 보이는데도 여기를 받았어요. 예, 여기가 딱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지금 카타고의 참고도로 봤을 때는 저는 네. 여기 날일자가 무난하다고 생각했고, 카타고는 받긴 받는데 미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하네요. 어쨌든 방향은 예, 좌변이네요. 뭐 이건 저는 아무리 봐도 박정환 구단이 뒀어도 여기 네. 당에서 이걸 다 여기가 무너지는 거랑 이거에 바꿔치기는 네.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이곳이 삭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이후에 바둑은 조금 얇아지고 그 요인으로 계속 좀 네. 어지러워졌어요. 집도 집이지만 좌변을 흙이 오니까 굉장히 네, 피곤해졌잖아요. 지금 카타고는 여기를 밀고 흙이 잡는 이 진행 자체를 한 6대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6대4라는 게 이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집으로 지어지면 그래도 확정가 면으로 굉장히 좀 바둑이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평소 같은 6대4보다는 확실히 좀 두터운 느낌은 드는 그런 확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깨지품을 당하니까 제가 어깨지품에 대해서 뭐 어떤 응징이나 받는 수조차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그냥 이곳을 잡았고 역시 막는 수가 아픈 곳이었습니다. 좌상도 계속 받았지만 여전히 맛이 남아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단순히 늘었는데 저는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이 조금 더 버티는 길이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 약간 이제 뭔가 흙이 조금 더 해야 되는 느낌인데 한 번 참은 느낌? 왜냐면요, 여기를 젖혀 있게 되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져도 됩니다. 여기를 딱 끊는 순간에 대책이 없거든요. 네. 막으면 젖혀서 교환을 먼저 해도 되겠네요. 이 교환을 먼저 하고 확실하게 악수지만 지금 뭐 큰 문제 없죠. 끊으면 이을 때 나가요. 한 점 살려야 되죠. 여기를 알기 쉽게 단수치고 선수를 해버리면 백이 귀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젖혀 있게 되면 차단이 아예 안 되고 귀에 뒷맛도 생기죠. 굽치는 뒷맛. 그리고 여기도 노릴 수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었는데 카타고의 참고도를 보니까 아예 젖혀 있지도 않고 네. 두 칸을 벌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다고 본 것 같아요. 두 칸을 벌리면 그때 젖히면 그 상황에서 젖혀 있고 삶을 도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발 더 가는 수네요. 네. 시어라오 구단이 어쨌든 느는 것은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백한테 여유를 주는 그런 수였습니다. 근데 이 찬스가 정말 안 나나요? 여기는 그냥 하나 딱 두고 싶은 자리인데 결국 안 납니까? 지금 절묘하게 찬스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수순 자체가 백이 딱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상을 백이 처리하고 네. 네. 좌변으로 와서 네, 3-3부터 다시 좀 파란이 일어나죠. 네. 확실하게 집이었다면 뭐 백의 우세였겠죠. 근데 이제 역시 이런 3-3이 비어 있고 요 교환이 하나 돼 있으니까 뭐 깔끔하게 사는 형태는 아니어도 한 패 정도의 모습은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뒷맛이 고약해서 네. 다 잡으러 가는 형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뭔가 바깥쪽에 도움이 하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응스타진을 한 것이고요. 좌상은 2번이나 막아두었는데도 생각보다 백의 응수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이
귀가 자체로 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주위도 흙이 조금 두터운 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서 뭐 당장은 이제 이곳의 약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최대한 흙은 뭔가 좀 사는 모양을 갖춰두고 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네, 것이 터운 자리였네요. 중앙을 연결해야 되고요. 좌상이 그냥 잡히진 않죠? 네, 지금 패가 났죠. 네, 거기를 젖히는 것이 백이 됐기 때문에 여기 흙이 먼저 하는 순간 완성입니다. 근데 아주 묘하게 여기를 늘어서 네. 선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뭐 늘어서 살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쌈짓 뜨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어라고다니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냥 두 점을 다 살리고 버틴 거죠. 이러면 이제 흙이 살게 되면 이게 비계 형태로 살았고 백이 잡게 되면 네, 네. 여기를 그냥 깔끔하게 이곳이 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좌상이 이렇게 패가 돼서는 알 수 없는 승부였나요? 지금부터는 그냥 종국 때까지 거의 꾸준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네. 박정환 구단이 이바둑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아주 잘 풀어나갔는데 여기를 당해서 이 변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네. 바둑은 계속 좀 어려웠습니다. 뭐 그전에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시어라오 구단이 뭐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주 근소하게 유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 돌파되니까 바둑은 네. 어려워졌고 이 패의 공방이 또 이 바둑이 하나의 승부처가 지금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영태는 패가 됐고요. 네. 패감이 크기 때문에 서로 좀 이제는 확실한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이기기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한 패감만 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패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상대가 안 받았을 때 피해가 굉장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고민을 했죠. 네, 지금은 팩감이 중요해서 있는 것이 정수고요. 한 팩감이 정말 귀중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그 한 팩감 때문에 뭐 흑백 모두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팩감 하나가 귀중해서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흑이 뭐 팩감 수도 있게 받았지만 흑이 막아서 끝내기 남은 정도예요. 그냥 막았을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뭐 당장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팩감이 더 네. 중요하니까요. 지금 패 못지않게 여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도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해요. 백이 패를 뭐 여기를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크게 들어가면 이것도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하변도 안 받을 수 없는 팩감이었고요. 약간 이제 팩감 과정에서 AI 막대도 변하고 있고 어렵긴 한데 실전에 이 팩감을 안 받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막는 순간 뭐 집만 15집 이상의 네. 뭐 모든 흑의 돌들이 다 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변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백이 이렇게 뚫는 모양이 네, 나왔어요. 흑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팩감이. 여기를요, 이수로는 그냥 단수 치고 뚫어서 한 점을 잡으면 이 단수 교환을 하고 따내서 좀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AI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두고 따냈을 때 백이 따낸 상황에서 팩감 자체를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맞습니다. 역시 이제 이 선에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좀 팩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팩감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괴로운 모습이거든요. 여기를 받으면 이거 팩감으로 쓰고 다음에 이런 데를 또 들어왔을 때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머리를 흙에 내밀고 네. 이 팩감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좀 AI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치받는 수가 일단은 대학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나가는 순간에 너무 손해가 커서요.
당분간은 뭐 패로 손을 돌릴 수가 없고요. 마무리를 짓고 가야죠. 네. 이 패는 흑이 이제 이겨서 자산기를 이제 빅으로 살았는데요. 여기에 이 패감 쓰는 과정에서 이 두 점을 잡히고 이 우변이 완벽하게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네. 나중에 호구를 당하고 받을 때 여기 저체임 당하고 끝내기도 많이 당해요. 벌써 백이 잡은 여기 집만 7집이고요. 이 변이 무너져서는 확실히 이 장면에서는 AI가 박정환 구단의 상당한 우세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자,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넣는 것도 큰 자리긴 한데 그 전에 이곳을 한번 밀어서 네. 이건 받아야 돼요. 이 교환을 안 한 것을 좀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 교환의 의미가 실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자리죠. 흑은 단순히 여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 맞게 되면 살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었어요. 하나 밀어두었다면 있는 걸로 입구자를 가서 이 한 점을 좀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차후에 끝내기에서 흑이 선수할 수 있는 여기 뭐 입구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죠. 이 공간 자체가 이게 안 나와요. 그랬으면 그 집 차이가 좀 꽤 났었던 거죠. 이게 백돌이 막상 여기 왔는데도 끝내기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정도라면 실전 진행은 안 됐지만 여기 밀어놓은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손해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할 수 있어서 조금 추격이 된 모습이고요. 아, 거기를 막았죠. 거기 막은 것도 한 역끝내기 7집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이 붙이는 활용을 당했고, 여기를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지키는 편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끝내기가 나중에 네. 흑이 이제 조금 있으면 두게 됩니다. 굉장히 컸거든요. 호수였지만. 그래서 백이 이거만 두면 여기 끝내기도 좀 달라집니다. 두터웠어요. 이 막는 것이 역끝내기였긴 하지만 후수라도 여기가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컸죠. 약간 이제 미세하지 않고 여유 있었던 이제 백이 이런 중앙에 밀어두는 교환 안 했고요. 이수도 여기 지키는 게 컸습니다. 대단히 큰 실수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런 끝내기 부분에서는 사실 꽤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이 두 번의 좀 큰 실수는 아니지만, 네. 예. 지금 요돌하고 요돌 비교해 보면 대단한 차이 나와요. 아예 입구자가 안 돼요. 그런 지금 두 번의 실수들이 네. 모여서 국면은 이 순간에는 이미 미세해진 것 같아요. 지금 붙이는 수가 나와서 이쪽이 떨어지고 나니까 네. 차이가 많이 좁혀졌죠. 저도 개발하면서 확정가는 분명히 백이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뭐 반집 승부의 느낌도 아니고 꽤 여유가 있었는데 흑이 불어날 자리를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개가의 확신이 없었던 것은
박주환 구단이 반집이라도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반집이 확실하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반집을 이게 그 미세한 상황에서 누가 이기냐라고 선택을 한다면 박주환 구단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바둑은 나중에는 확실히 반집 승부였고 네. 박주환 구단이 반집을 지는 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긴다면 박주환 구단의 승리였고 셰어러 구단이 이바둑을 이기려면 거의 모든 끝내기를 다 셰어러 구단 쪽으로 해야 반집을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세했지만 박주환 구단이 뭐 그래도 반집 정도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형세는 뭐 반집을 다퉈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좀 박정환 구단은 두터운 쪽을 택했고요. 네. 박주환 구단은 뭐 끝내기에서는 뭐 끝내기 형세 판단은 워낙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박정환 구단은 미세하지만 그래도 지는 길은 없다고 봤을 수 있어요. 박정환 구단 정도의 형세 판단이면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이라면 지금은 반집 정도는 이겨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초읽기 자체도 1분이면 확실히 정상급 기사들한테는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정리되지 않은 끝내기가 좌변, 중앙, 그리고 하변 정도였는데요. 네, 그곳에 대한 이곳이 이제 선수 흑에 걸리죠. 여기 약간 아픈 자리였고 네. 분명히 확정감 면으로는 차이가 좀 나는 바둑인데 이제부터 이제 흑이 두는 수들에 의해서 칩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뭐 정상 기사들은 계산에 넣은 상태에서 꾸준히 형세 판단을 했겠죠. 네, 위로 여기를 나간 판단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하변을 받았고 중앙은 백이 먼저 오게 됐어요. 여기가 최종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로 갔어도 뭐 흑이 이겼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네. 이거를 두는 순간에는 반집은 뭐 확실하게 졌고요. 백이 둔 자리를 뭐 흑이 있고 둘 때 여기를 뒀으면 이거는 뭐 반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흑이 반집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받아주는 순간은 졌어요. 여기서는 뭐 반집은 박종환 구단이 이겨 있고 네. 그 반집이냐 한집반이냐 이런 승부가 됐습니다. 하변을 받고 백이 중앙을 두니까 그래프가 쭉 네. 올라갔고요. 근데 여기로 중앙을 뒀어도 박종환 구단이 반집을 이겼을 가능성이 제 네. 생각엔 조금 더 높아요. 그걸로 승부가 뒤바뀌진 네.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 훨씬 더 그거는 미세했던 거죠. 반집을 이겨 있는 거와 반집 승밖에 없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네. 뭐 정밀하게 이런 부분은 끝내기까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승부는 확실해졌고요. 네, 마지막 큰 끝내기죠. 이제는 거의 뭐 잔끝 얘기만 남아있는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고요. 흑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을 큰 끝내기를 두면 네. 두 집 정도의 자리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뭐 확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반집은 네. 승리했습니다. 시얼하오도 뭐 수순 이어가고 있지만 뭐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대국을 이어갔던 건 아니고요.
이 반패를 이제 백이 승리하게 되면 한 집 반이고 네. 흑이 승리하면 반집이 반패와 무관하게 박정환 구단의 승리는 네, 이미 뭐 결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 끝내기 할 때부터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백이 패감도 적지 않아요. 흑도 패감이 많긴 한데 백이 네. 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서로 좀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은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죠. 흑백 모두 많아요. 아직도 서로 간의 패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에서도 패감이 정말 여러 개 나오네요. 네. 네, 패감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반패 하나로 거의 50수 정도 두는 것 같아요. 예, 패감이 워낙 득이사 많아서요. 네. 네, 시아오라고도 최선을 다합니다. 네, 패감이 네. 없어질 때까지 예,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네요.
해도 100이 이겼어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박정환 구단이 한 집 반을 남기는 바둑이었는데요. 시얼하오 구단의 탈락과 동시에 박정환 구단 개인적으로도 4연승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아,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근래 바둑계에서 네. 이런 스토리하고 이런 큰 승부가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네. 내일 역시 숙명의 라이벌인 한국과 중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고요. 저는 내일 대국자도 아닌데 내일 대국이 왜 이렇게 떨리고 기대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예상이 불가능한데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전에 네 판의 대국이 굉장히 힘들고 기세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커제 구단은 세계대회 7회 우승자이고 그 흐름이나 기세에 휩쓸리는 선수가 아니라서 네. 이전에 대국의 4판 내용보다는 보다 더 냉철하게 커제 구단을 맞이하고 승부할 수 있다면 좋은 내용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딱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5년의 상하이 대첩처럼 2020년의 온라인 대첩을 박정환 구단이 만들어가는 순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종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